은행호입니다. 2주 연속 눈 내리는 밤거리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지난주는 눈이 온 밤거리이고 이번 영상은 눈이 오고 있는 풍경입니다. 예전에 눈 내리는 거리를 한번 그렸다가 다시는 그리지 말아야지 했었습니다. 그리는 게 어렵지도 않고 완성된 그림이 엄청 예뻐서 안 그릴 이유는 없는 것 같지만 문제는 다른 데에 있습니다. 그림이 중반을 넘어가고부터는 완성 과정까지 모든 표현이 점으로 만들어집니다. 몇 시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점만 찍다 보면 그 사이에 몇 번이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점을 찍는 거 말고는 눈송이를 표현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 그냥 하염없이 찍고는 있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 지겹습니다. 제가 워낙 단순하게 반복되는 행위를 싫어해서 그런지 그때 그 그림을 그려놓고 다시는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했나 봅니다. 그래놓고는 붕어처럼 다 까먹고 다시 이런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낚싯밥을 담아다가 목숨을 잃을 뻔한 붕어가 금방 다 까먹고 다시 낚싯밥에 달려드는 것처럼 그렇게 말입니다. 그리는 과정은 너무나 지겹지만 거부하기엔 눈 오는 풍경은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쁩니다. 인터넷을 뒤적거리다가 이 사진을 발견하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한번 그려야겠다 합니다. 본격적으로 점을 찍기 전에 해주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레이어의 제일 아래에 해당하는 밑색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건물이며 나무며 자동차들의 대략의 윤곽과 명도와 색들을 만들어 둡니다. 더 단순하게 표현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좀 더 다양한 색과 다양한 명도를 구축해 두겠습니다. 그림의 깊이감을 연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밑색들은 어느 한 부분 선명하게 보이는 곳이 없습니다. 한방눈이 쏟아지는 거리는 수많은 눈의 입자들이 시야를 가립니다. 안개가 끼면 세상이 뿌옇게 보이듯이 눈이 내리는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의 입자들을 하나하나 그리기 전의 풍경은 안개가 짙은 풍경과 비슷하게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명도의 대비도 약하게 표현하고 색상도 아주 채도를 낮게 표현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물의 경계를 아주 불분명하게 그리는 것입니다. 사물이 뿌옇게 보이는 건 바로 이 경계가 불분명할 때 느껴지는 시각적인 특징입니다. 모든 사물의 경계를 흐려주고 사물마다 대략적인 명도의 차이와 색상의 구별만 만들어줍니다. 앞에 건널목을 건너는 우산을 쓴 사람도 윤곽이 느껴질 정도면 충분합니다. 갑자기 여기에다가 얼굴 생김새를 선명하게 그려놓으면 그건 여지없이 아주 괴기스럽게 보이게 됩니다. 이제부터 제가 염려했던 바로 그 점을 찍는 표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점들도 모두 같은 색으로 찍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전조등의 불빛이 닿은 눈의 입자들은 다른 부분에 비해서 더 따뜻한 색점이 필요합니다. 밑색에 비해 밝은 건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따뜻한 색으로 점을 찍으면 훨씬 실감이 느껴집니다. 물론 가장 밝은 색은 흰색을 써야 합니다. 그냥 회색으로 그려도 눈송이처럼은 보이겠지만 실제 공간의 느낌은 약해집니다. 그것과는 다르게 불빛에서 벗어난 대부분의 점들은 이렇게 무채색으로 점을 찍습니다. 화면을 분할해서 보면 이렇게 점을 찍는 데 사용한 색들이 확연하게 구별이 갑니다. 제가 밝은 대색 계열들이 다 떨어져서 그냥 이 두 가지 색으로만 거의 다 그렸습니다. 모자라는 색들을 빨리 보충해야 하는데 그림 그릴 땐 생각났다가 금방 까먹습니다. 본격적으로 눈송이를 그리기 전에 그 틈으로 보이는 사물들을 그려줍니다. 대체적으로 눈송이보다는 어두운 색으로 그리기 마련인데 이것들조차 아주 작은 단위들이라서 눈송이와 마찬가지로 점으로 그려야 합니다. 눈송이를 같은 크기로 그리면 그림이 평면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똑같은 크기로 그리는 게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의식적으로 크기를 다르게 그리려는 시도를 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난해하고 불규칙한 처리를 진행할 때는 3단계로 기준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송이의 크기도 대중소 정도로 그린다고 의식을 하면 단순해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눈송이의 밝기도 3단계 정도의 밝기로 표현하려고 의도하면 훨씬 더 풍부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기준은 세워졌으니 완성이 될 때까지 무한 반복 찍기입니다. 편집한 영상에는 2, 3분 정도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몇 시간 동안 무한 반복으로 찍었습니다. 이번 겨울은 확실히 기억에 남을 만큼 추운 것 같습니다. 지난 화요일인가는 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 25도까지 내려갔답니다. 영하 25도라면 냉장고의 냉동실보다 훨씬 더 추웠다는 건데 정말 대단한 날씨입니다. 전문가들 말로는 지구온난화 때문에 제트기류가 무너져서 북극 공기가 쏟아진 거라는데 그러면 매년 이렇게 추워진다는 의미인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별 예측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제트기류라는 게 어디 뚫린 솥단지 같은 거라면 가져다 떼어서라도 쓸 텐데 그것도 아니고 참 큰일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각성한다고 해결되거나 좋아질 문제가 아니라서 저는 그냥 걱정만 할 뿐입니다. 어쩔 땐 아는 게 병이라고 옛날 같으면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알 수도 없는 이런 것들을 괜히 아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추운 건가 싶어서 스마트폰을 몇 번만 누르면 다 읽어보기도 버거울 만큼 정보가 넘쳐납니다. 세상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도 너무 쉽게 알게 돼서 어지간한 심각한 정보들은 그 다음 정보들이 덮어버려서 금방 잊어버리나 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게 더 가벼운 건지 더 무거운 건지 분간이 안 갈 때도 많습니다. 이렇게 인류 전체가 각성해도 될지 말지 한 문제도 이 추위가 지나가 버리고 나면 저부터 금방 잊어버릴 겁니다. 내일이 되면 또 감당할 수 없이 많은 소식들과 정보들이 모든 사람들의 각성을 덮어버릴 게 분명합니다. 이렇게 예쁘게 내리는 눈 풍경을 그리다가 주책맞게 무거운 이야기로 매듭을 짓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